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지구의 이야기를 다뤘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총 4부작으로 제작이 됐었는데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만들어내는 계절 변화와 리듬을 소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기울기가 아주 극적인 지배를 하는 남극과 북극, 2부에서는 건기와 우기, 3부에서는 지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해류, 그다음에 마지막 4부에서는 히말라야와 안데스를 다룬 고산지대를 다룬 내용이 방송됐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엄청난 대작 만들려면 촬영 감독이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닌가요? 김승민 감독 어떠셨어요? 뭐 다 같이 촬영장에 가니까 최필곤 선배나 신나라 작가나 다 같이 고생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촬영에 다 오지다 보니까 먹는 거, 자는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잠깐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도 우와 이런 진귀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걸 다 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신 작가님도 출장을 몇 군데는 같이 가셨었다면서요. 네,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저는 15개 나라 중에 4군데를 다녀왔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히말라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저 끝에는 막내 촬영 감독님 송성회 감독이 앉아 계신데요.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런 대기획은 처음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는데 또 고산지대도 촬영도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봤거든요. 4부작 다 보셨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크고 저거 촬영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드론을 띄웠나? 뭘로 어떻게 촬영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4명이 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4명이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아니죠. 험지에 가서?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이 되고 여러 더 다른 스태프들도 참여를 당연히 했었죠. 그리고 촬영팀이 몇 개 팀으로 이제 좀 분할해서 운영되기도 했었고요. 각 나라마다 우리 촬영 감독들이 3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촬영팀마다 동시 녹음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또 같이 합류해서 제작을 하게 되죠. 예. 그렇게 엄선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4부작 다큐 23.5입니다. 저희가 진기한 장면들을 몇 장면 뽑아봤죠.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여기가 어딘가요? 남수단의 딩카족이라는 부족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캠프에는 8,00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의 몸짓을 흉내내고 소의 부산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소가 삶의 원천인 건가요? 자신을 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닮아 있다라고 연결돼 있다라고 믿죠. 소젖을 먹는 거죠? 주식이 바로 소젖입니다. 주식이? 예. 아이들은 직접 저렇게 소젖을 짜서 먹고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담아서 지금 이 갖다 장면은 줍니다. 소의 배설물로 뭘 하는 거예요? 소의 오줌뿐만 아니라 소똥도 아주 중요한 세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샴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지금 소똥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똥은 연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치질을 하는 치약 역할도 합니다. 와, 저렇게 대자연 속에서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아주 특이한 종족을 남수단의 딩카족 이야기였습니다. 2부 건기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건기를 견뎌내는 방법이라고 봐도 될까요? 남수단 같은 경우 6개월간에 걸쳐서 건기와 우기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건기는 우리로 치면 겨울 같은 시간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풀이 거의 죽게 되는 거죠. 그 시기를 버텨내야 비가 오는 우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이 건기와 우기를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 건기가 유독 혹독해서 많은 소들도 죽고 심지어 사람들도 못 버티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합니다. 소와 동일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분뇨 소변으로 머리를 감고 막
그 배설물로 양치를 하는 딴 건좀 수단이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아마도 저들은 그 문명하고 철저히 이렇게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을 자연에게서 얻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의 부산물에서 주로 그 생필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낯설지만 네. 저들에게는 수천 년 지속된 그 전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돼지 아무것도 없고 소 한 마리 있으면 물이 어디 있고 정말 치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소들이 그 풀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명에 의한 오염이 전혀 없는 곳이라서 그 건강한 풀을 먹고 건강한 그 대소변을 그 배출하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소변으로 머리를 감아야 해충, 뭐 나쁜 파리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 약품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특별히 멋을 내려고 해도 우리처럼 그 염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저 소의 오줌으로 머리를 감으면 제일 좋은 게 머리가 붉게 변합니다. 저 딩카족에게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문화고요. 또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벌레가 엄청 많은데 특히 모기랑 그 채채파리라는 그 우리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큰 파리가 있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이런 해충들로부터 그 몸을 보호하는 그 역할도 해줍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벌레 기피제 같은 거 있으면 막 야외 나갈 때 요즘은 뿌리는데 소의 네. 배설물들이 그런 역할을 자연적으로 해주는 거군요. 게다가 남수단은 내전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어서 촬영하기 쉽지 않으셨겠는데요, 김승민 감독님? 네, 그 여전히 그 내전이 끝나긴 했지만 그 부족 간의 분쟁 같은 게 아직 상존하고 있는 국가라서 다들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보통 우리는 군이나 경찰들이 총을 갖고 네. 있지만 우리는 일반 10대 후반만 돼도 다들 자기 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 자신을 총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부족을 지키고 자기 소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는데 저희 촬영장 주변에 계속 그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네요.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그 총이 굉장히 낡은 총이에요. 옛날 AK 소총 굉장히 낡은 총이라서 안전장치가 없거나 혹은 안전장치가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발사돼 오발이 나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늘 촬영할 때 그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진짜.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이 최 PD도 부담이 많으셨겠네요. 저런 위험한 지역이면. 제가 근데 사진으로 보기엔 소뿔이 더 무서워 보이는데요. 이거? 거의 그 성인 남성의 한 다리 크기 정도 됩니다. 뿔 하나가요? 예, 실제 보면은 그 뿔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소들이 아주 그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몸을 돌리면은 바로 큰 소의 뿔들이 이제 계속 걸려 있었고 그 부족에 보면은 그 한쪽 눈을 실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머머머. 대개의 경우 그 소뿔에 그 치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탁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로 그렇죠. 눈을. 라이온도 안 돼요. 저 소 때 만나면은 그 뭐 사자 뭐 이거 안 돼요. 어머, 너무 위험하네요. 아니 뭐 이정민 아나운서도 최근에 바다 건너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오셔서 네. 알겠지만 뭐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작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고생이 됩니다. 많이 않으셨을 그 것 같은데. 먹고 이러는 거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네. 어디 가서 뭐 식당 가서 먹고 다시 촬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숙소랑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면서 할 수는 없었고요. 텐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음식은 그 한국에서 가져간 인스턴트 음식들로 그 보충하면서 버텼죠. 그러면 이렇게 남수단의 딩카족 얘기는 다른 나라 방송사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실제 어디서 제작이 됐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남수단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본인들을 예. 찍으러 온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곳이 아직 그 내전이 그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평화협정이 맺어졌지만 아까 그 김승민 감독 얘기했듯이 부족 간의 그다음에 마을 간의 전투는 계속 그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로도 거의 그 파괴된 상태고요. 심지어 공항의 활주로도 그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진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치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늘 군인들 한 7, 8명과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 보호 속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뭐 환경적 열악